네, 5.18 민주화운동 당시 폭탄을 실은 전투기까지 출격 대기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동철 심리학자, 전지현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세 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관련된 보도가 나온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움직였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.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, 또 당시 전일 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. 네, 5.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전투기 부대들이 광주로 출격 대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.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헬기로 사격을 했다,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조사해라,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특별조사 지시를 내리신 것 같지는 않고요. 지난 3월 20일에도 광주 전일 빌딩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네. 헬기에서 발사한 총탄 흔적을 만져보기도 하시고, 특히 지난 37주기 5.18 기념 식사에서 구체적으로 5.18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 철저히 노력을 하겠다,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참에 언론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던 거죠. 네. 그 증언 자체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됩니다. 가장 깜짝 놀랄 만한 것은 공군 전투기가 소위 말해서 하늘에서 땅을 향하는 폭탄을 2발을 장착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. 네. 이 점이 사실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의 실체 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, 어떻게 본다면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특별 조사를 명령을 하신 것 같고, 결국 여당의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특별조사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본다면 이 5.18 헬기 사격 또는 전투기에 의한 폭파물 준비와 관련된 당정청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져서 네.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네, 변호사님.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는 당시에 출격 대기를 한 게 북한군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어제 그제 이제 모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가 나왔는데, 당시에 수원 비행장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분에 의하면은 당시에 무장 대기 명령이 떨어졌는데, 무장하라는 거는 어딘가를 공격하라는 뜻이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, 네. 또 사천 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했었던 근무했던 분의 말에 따르면은 주 임무가 훈련용이었는데 그날은 네. 폭탄이 장착됐다는 거는 어딘가를 공격하라는 얘기인데, 그거는 북한에 대비한 건 아니었다. 왜냐하면 연료 문제가 있는데, 그 이유가 사천에서 광주까지는 150km라 그래요. 네. 만약에 북한에 대한 거라면은 더 많은 연료가 주어졌을 거란 얘기죠. 근데 이분들의 진술 말고도 얼마 전에 네. 국가수 발표에 따르면은 전일 빌딩에서 추가로 40여 개, 총 240여 개의 탄은이 발견됐는데, 그 중에서 10층에서 발견된 탄은이 190여 개라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80년대 그 당시에 10층보다 더 높은 빌딩이 그 주위에 없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게 헬기 사격이 아니었냐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네. 자, 그런데 교수님, 네. 이 출격 대기라는 게 계엄령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,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분석에 근거해 보면 어쨌든 계엄령이라고 하는 준전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겠는가, 네. 얘기를 할 수 있지만, 그런데 구체적인 증언의 논리를 따져보면 상당히 조금 일탈되는 부분이 있죠. 왜냐하면 그 전에도 특별한 대기 상황에서는 지대공, 소위 말해서 폭탄을 장착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점, 네.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정말 북한과 관련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지점까지 날아가는 유료, 소위 말해 기름까지 다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, 그 당시에는 북한까지 갈 상황도 아니었고, 또 광주 정도에만 근접 거리였다. 네. 그리고 만약에 유사 상황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어쨌든 영공에서의 침공이라든가 라고 하면 공대공 미사일을 네. 장착을 했어야 되는데, 지대공 미사일로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. 그래서 추정이 합니다만, 사실은 또 더군다나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광주에서 상당 부분 북한군이 이렇게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만 대위급에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.
거죠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엄군의 그 비상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그 광주에 대한 뭐 진압 작전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맞아. 네.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발포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이 됐어요. 발포 명령이 누구인지만 특정을 안 했지. 네. 민간인을 상대로 발포를 해놓고 계엄령이 선포돼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. 이런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운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헬기 사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피터슨 목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 이렇게 수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네. 그 부인이 또 관련된 증언을 했어요. 네, 아주 구체적인 그 증언을 했습니다. 그 사진까지 사실은 헬기로 추정되는 그 사진까지 이렇게 그 제시가 되었고요. 네. 그래서 아주 그 구체적인 그 증언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 폭격과 관련돼서는 미군의 장병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. 이 피터슨 목사 부부가. 왜냐하면 피터슨 목사가 이제 미군이니까 소위 미군인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거부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담당 미군 병사가 사실은 미군의 안전을 그 책임지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제 한 것이다라고 네.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구체적인 증언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피터슨 목사의 구체적인 증언 또 사진 그 더불어서 그 미군 병사가 미군인들을 미국 사람들을 소개시키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박사님. 네. 근데 이 전두환 회고록이 최근에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피터슨 목사를 두고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. 네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건? 증언을 이제 용납 못하겠다.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고요. 전일 그 빌딩 이제 헬기 사격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단언했지 않습니까? 자, 이런 부분에 대고 이제 피터슨 목사가 증언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목사가 아니라 사탄이다,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했었습니다. 전 대통령이 이제 해고록에서 이제 5.18 사태를 폭동으로 이제 규정을 지었습니다. 본인은 그렇고 달리 표현한 말이 없다 이렇게 기술을 했었거든요. 네. 자,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증언이랑 본인의 뜻이 좀 다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에서 희석시키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제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앞으로 진실 규명 과정이 중요해 보이는데요.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